자, 드라이빙하기 좋은 계절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뭐 이럴 때는 좀 고성능의 차, 그리고 이왕이면 오픈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BMW M4 컨버터블 정도면 이런 요즘 같은 날씨에 달리기 참 좋겠죠? 와, 정말로 달리는 거 하나는 정말 BMW가 잘해요. 특히 M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을 이끌었을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변속을 깨끗하게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면 조향하는 대로,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밟는 대로 바로바로 제 성능이 모두 다 나와줍니다. 이것을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또 주행을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데, 그 와중에 또 굉장히 또 이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느낌도 잘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정말로 편안한 주행과 이런 박진감 넘치는 주행 사이에서 정말로 잘 조율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는 GL 6기통 3리터 엔진의 트윈터보 사연이에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510마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20마력이 더 높아져서 총 530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는 66.3kg/m인데 2000rpm 중반대부터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넓은 와이드 밴드로 최대 토크가 발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건 굉장히 큰 두둑한 토크감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변속기예요.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빠릅니다. 빠르고 여기서 듀얼 클러치 감각을 조금 더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팡팡 그런 감각적인 전달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변속 충격이 운전을 좀 더 자극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운시프트 때는 충분히 또 부드러운 감각으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런 요소까지 만들어내진 않고, 단순히 그냥 운전의 재미를 좀 더하는 변속 감각을 전달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엔진과 변속기만 잘 만들어도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로 이 운전 재미를 추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BMW의 M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엔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선형적이에요. 이 선형적이라는 것이 터보렉 이후에 갑자기 출력과 토크가 빵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배기랑 자연흡기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선형적인 감각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다루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든 출력이 부족한 느낌도 아니에요. 밟으면 밟는 대로 엔진의 출력과 토크가 바로바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형적이면서도 강력함을 동시에 겸비를 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극적인 감각까지 더 하고 있고요. 자, 이 스티어링 감각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쿠페나 세단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롱루즈 쇼테이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좀 프론트 미드시 스포츠카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서 차량 코너 안쪽으로 파고들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코너로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어 디퍼런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여기에 BMW 같은 경우는 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굉장히 잘 이용하잖아요. 단순히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동력학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BMW가 정말로 잘 해주고 있어요. 대신 이 스티어링 쪽에서 조금은 인위적인 감각이 들긴 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MSG가 추가가 됐다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뭐 현대 N만큼 그 정도로 인위적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선형적이면서 부드러운 감각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인지하는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조금은 스티어링 감각이 민감하게 설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M 모델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얼라이닝 토크가
꽤나 센 편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BMW M8만큼 굉장히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겁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얼라이닝 토크라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다시 이 되돌아 오려는 그런 감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다른 스포츠카와 비교해서는 꽤나 묵직한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은 있어요. 스티어링 인풋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바로 언제든지 이 직선의 성향을 좀 만들어내는 좋은 감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얼라이닝 토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되면 이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M4는 조금은 강력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너무나도 좀 운전하는데 불편하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인위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 페달이에요. 다른 BMW 모델도 그렇지만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물론 물리적인 브레이크 시스템과 함께 이용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이 부스팅 방식은 전자식을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BMW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이 전자식 브레이크를 쓰기 때문에 이 담력 부분을 초반에 굉장히 몰아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금은 선형적으로 튜닝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BMW의 리니어한 감각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초반 음각성이 굉장히 앞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만큼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바로바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강한 브레이킹 성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브레이크 시스템을 이 스포츠로 두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이 응답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차가 팍팍 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와인딩 로드나 이 서킷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동 성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엔진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좀 못 미치면은 운전자는 이 차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든든한 브레이크 시스템 덕분에 운전자는 또 차를 믿고 언제든지 이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좀 도로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곳도 함께 달리고 있는데 서스펜션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튜닝이 잘 돼 있습니다. 기존에 뭐 M 모델 아니면은 뭐 어떤 고성능 모델 하면 단순히 그냥 뭐 승차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서스펜션 뭐 단단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M4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뿐더러 단단하게 차체를 지지해주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유연함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차체를 지지해줄 때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으로 차체를 지지해주는 느낌이 정말로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댐핑 시스템의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편안한 승차감과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 모두를 겸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M4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은 단단한 그런 스포티한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스포티한 차를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할 정도지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승차감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빠르게 달리는 경우에도 리바운드 되는 느낌, 그리고 차체를 한번 들썩거렸다가 제 자리를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스프링에만 눌렸다가 다시 제 자리로 되찾아가는 느낌, 이 부분이 굉장히 조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편안한 승차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스포티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감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구동 배분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뭐 M3, M4가 4륜 구동 시스템을 달고 나왔네, 이제는 M도 뭐 예전 같지 않네, 완전히 그냥 승용차가 돼버렸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앞바퀴의 구동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앞바퀴의 구동 배분을 즉각적으로 해주고, 이를 통해서 접지력,
그림력만 만들어서 차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줄 뿐이지 기본적인 차량의 성향은 완전히 후륜구동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조금은 타협적인 부분을 잡은 건 있어요. F바디 모델의 M3나 M4와 비교해서는 이 스티어링 쪽 전륜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조금은 둔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체 무게가 늘어난 것도 있을 뿐더러 좀 안정적인 차량의 감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튜닝이 아닐까 싶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교를 하면 정말 압도적인 그런 민감함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민첩하고 잘 달리는 차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사실은 언더스티어입니다. F바디 때도 그랬고 E바디 때도 기본적인 성향은 항상 언더스티어였어요. 하지만 BMW의 특징은 이런 언더스티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후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굉장히 뉴트럴한 운동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더불어서 운전자가 크게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런 요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점, 이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조작하기 쉽게 나온다는 점은 역시 운전의 즐거움과 차량의 빠름과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즐거운 감각을 잘 버무린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량 감각에 대한 얘기는 좀 이쯤에서 하고 저는 이제 좀 추워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좀 뚜껑을 닫고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BMW가 이제 신형 G바디로 넘어온 M3와 M4를 만들어냈을 때 무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BMW는 항상 동급 경쟁 모델보다 이런 가벼움을 추구를 했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뛰어난 스포티한 감각,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몸무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나온 M5 같은 경우는 블랙홀보다 무겁다 뭐 이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 변론까진 아니지만 좀 이런 자동차 업계 부분에 좀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충돌 안전성 부분이에요. 자, 차량의 안전 성능과 무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제 좀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의 매년 이 충돌 안전 기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차량의 크기는 크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의 재설계를 통해서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도 911을 더 작고 컴팩트하고 가볍게 만들고 싶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좀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르쉐도 그런데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떤 고성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BMW 같은 브랜드는 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물론 방법은 있어요. 모든 차체를 카본으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경량화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M3, M4에 4억, 5억을 태우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무게가 늘어나도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하지만 더 재밌고 빠른 성능을 만들어내는 M3, M4를 만들어내는 것을 선택을 바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차량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완성도는 더 뛰어났고 서킷에서는 더 빠른 랩타임을 만들어낼 뿐더러 어느 환경에서 더 다양한 그런 좀 범용성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현 시대의 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M4 컴페티션 컨버터블 모델 가격이 1억 4천만 원대거든요. 여기에 BMW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큰 폭의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할인의 도움을 받으면 1억 원 초반대 가격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로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M3, M4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가격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좀 포르쉐 911이 정말로 가성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 차가 그 정도 접근성 있는 가격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포르쉐 911 까레라 기본형 모델만 해도 2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제는 저와 조금 더 멀어진 그런 좀 자동차가 돼버렸는데, 약간 공백을 채우는 모델이 M3, M4로 다시 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격적인 메리트, 그런 가격 안에서 5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자동차, 서킷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충분히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을 가진 고성능 자동차, 여기에 뭐 트렁크도 있잖아요, 뒷좌석도 있어요, 가족의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범용성을 가진 좀 고성능 스포츠카는 이제는 이 급에서 정말로 찾기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경쟁 모델도 사실상 사라졌어요. 벤츠의 CLE 쿠페 아니면 컨버터블 모델, 이 M4 컴페티션만큼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우디 RS4나 RS5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델 체인지가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매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500마력대 이상의 1억 원 초중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성능 차 M3, M4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PD가 굉장히 편집을 잘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시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놀러 갈게요.